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외측 복숭아뼈 견혈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견혈골절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먼저 견혈골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견혈골절은 발목이 접질릴 때 인대가 힘을 받는데 이 인대가 힘을 받는 순간에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모식도를 보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뼈가 벌어지는 힘, 즉 발목이 접질리는 상황이 되면 인대가 당겨져서 팽팽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인대가 끊어지는 거죠. 뼈가 단단한 성인에서 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처럼 뼈가 약하거나 어린이처럼 뼈가 부드러운 경우는 인대보다 뼈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순간에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인대와 연결되어 있는 요 뼈 조각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견혈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꼭 이런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라도 갑자기 큰 힘을 받는 경우에는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견혈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목에서 발생하는 견혈골절, 저희가 수술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골절 조각이 대부분 매우 작습니다.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골절편에는 한 개의 인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골절 조각이 큰 경우가 있어요. 골절 조각이 큰 경우에는 조각이 크니까 더 많은 인대, 즉 2개 이상의 인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식도를 보면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발목에는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라는 인대가 있고요. 발목이 접질릴 때 이 전거비인대만 힘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대에 해당하는 뼈만 물고 떨어지기 때문에 뼈 조각이 작아요. 떨어진 뼈 조각이, 이 녹색이 떨어진 뼈 조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진 뼈 조각이 작습니다. 뼈 조각이 작으니까 잘 흔들리지도 않고 얘가 흔들려도 큰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권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다 당겨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개의 인대에 해당되는 뼈를 물고 떨어지기 때문에 골절편이 매우 커요. 큰 골절편이 붙지 않고 흔들리게 되면 더 큰 통증과 더 큰 발목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골절 조각이 큰데 이게 잘 안 붙게 되면 더 큰 발목 불안정성, 더 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절 조각이 큰 경우에 저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견혈골절 환자의 간단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견혈골절 환자는 발목을 접질린 후에 견혈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이 화살표부에 견혈골절이 있었고요. CT를 찍었더니 큰 견혈골절편, 견혈골절 조각과 함께 어긋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을 했고, 수술 후 4개월째 내고종물 제거 수술까지 한 후에 보니 골절편이 단단히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 유압이 4개월째에 확인이 됐고, 이때 걷는 모습을 보시면 건강한 발걸음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잘 걷고 있죠. 그래서 견혈골절 환자, 수술이 무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4개월째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혈골절 조각이 큰 환자는 중년의 여성 여자였고요. 발목을 접질리면서 몸이 완전히 넘어진 후에 발생한 발목의 붓기 및 통증으로 제 외래에 내원했습니다. 저희가 발목을 접질렸을 때 가벼운 손상이냐 큰 손상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접질리면서 몸이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예요. 중심을 잡으면 대부분 가벼운 손상이 되고요. 몸이 완전히 넘어지게 되면 고에너지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대부분 그 몸이 발목을 깔아 뭉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발목에 큰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 고에너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발목을 접질렸다고는 하지만 몸이 완전히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엑스레이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견혈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CT상에서는 견혈골절 조각이 크죠. 한 3cm 정도의 큰 견혈골절 조각이 있고 골절 조각이 어긋났고요.
발목이 엄청나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뭐가 고여 있나 해서 뽑아보니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절 내 피가 고인 것을 꼭 제거를 해야 되냐? 저는 주로 제거를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관절 내에 피가 많이 고여 있으면 이 피가 발목을 압박하면서 더 큰 통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 피가 고인 것을 빼내주는 것은 통증 조절에도 유리하고 붓기를 줄이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견열골절이었고 골절편이 크고 어긋나 있는 상황이었고 관절 내에 피가 고여 있었죠. 그래서 고에너지 손상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견열골절 조각이고 고에너지 손상이니 골절 부위가 불안정해서 잘 낫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견열골절의 조각이 크면 왜 수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골절 조각이 크면 2개 이상의 인대가 붙어 있게 되고요. 그러면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안 붙고 큰 조각이 더 안 붙고 안 붙으면 발목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모식도를 보면 큰 조각 안에 2개의 인대가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러면 저희가 수술을 해서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골절 조각을 뼈의 본체에 붙여주는 방법은 하나의 나사를 이용하기보다는 2개의 핀으로 맞춰놓고 나사와 쇠끈을 이용을 해서 조여주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텐션밴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절 조각의 구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의 나사보다는 핀과 쇠끈 나사를 이용을 해서 조여주는 방법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발목 견열골절의 수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취는 발과 발목을 마취하고 수술 시간은 45분 정도 걸리는데 이 45분 정도 걸리는 동안에 환자분을 재워드립니다. 입원 기간은 수술 후 이틀간의 통증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2박 3일 입원을 권하고요. 수술 후 첫 4주는 통기부 싸고 다 걸어도 되고 그 다음 4주는 보조기를 하고 재활을 합니다. 수술 후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고정물을 제거를 하는데 이 내고정물을 제거 안 해도 되냐? 제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앞바다리를 많이 하면 이 바깥쪽 복숭아뼈에 이런 내고정물이 박혀 있으면 이게 계속 배기면서 아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유압이 확인이 되면 제거를 하는데 이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 후 4개월째에 엑스레이상에서 골절 유압이 확인이 돼서 내고정물을 제거를 했고요. 내고정물 제거 후에 보면은 흉터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붓기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수술 후 4개월째에 걷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견열골절은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뼈를 물고 떨어지는 골절을 이야기를 하고요. 견열골절 조각이 크면 다수의 인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붙지를 않고 큰 조각에 붙지 않으면 더 큰 불안정성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수술의 과정은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재워드리고요. 2박 3일 입원하고 1개월 통깁스하고 1개월 보조기하고 재활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발목을 접질리는 것은 저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고요. 잘 찾아보면 이러한 접질림 후에 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견열골절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지만 견열골절 조각이 큰 경우는 그 발목을 접질리면서 견열골절이 생기는 중에서도 굉장히 극소수에 속하고 고에너지 손상에 속하기 때문에 골절이 큰 경우에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 생각을 또 제 지식을 좀 더 환자분에게 자세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